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주식 심화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 속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인플레 우려에다가 코로나19 확산 상황까지 아시아를 둘러싼 악재들이 시장을 좀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강의에서도 힌트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은 3,150선까지도 방어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김은별 캐스터. 네, 오후장 들어서 양시장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1.7%가량 밀리고 있고요. 3,15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깊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한 차례 3,150선까지 내려놨다가 현재는 3,150선 부근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조 원을 넘기면서 2조 2,200억 원 팔자세고요.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532억 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이 물량을 좀 흡수 중이고요. 1조 5천억 원 넘게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증권업 섹터가 일단 3%대로 조금 무거운 상황입니다.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은행주들, 증권주들 영향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동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를 받들어줬던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도 2%대, 건설업종도 3%대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가운데서 LG화학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화학 섹터 역시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상승하는 섹터가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그래도 운수창고 섹터가 1%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HMM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5만 원권에 가까운 시세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영향으로 오늘장 0.4%가량 방어 중이고요. 음식료품과 운송장비 섹터 현재 1%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인데요. 특히나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970만 주 이상을 매도한 데 이어서 오늘도 5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 4개월 만에 8만 원 선 반납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낙폭 약간 축소하면서 8만 원 선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쪽으로 SK하이닉스 역시나 12만 원 선 밑으로 온 상황이고요. 현재 2.8%대까지 밀리면서 11만 원대 후반 부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 현재 4.9%, 거의 5%에 가까운 낙폭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그래도 약간의 제한적인 낙폭 기록하면서 1.4% 밀린 63만 1,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요. 오늘 오전장부터 이슈가 있었죠. 이 화이자 백신의 위탁 생산에 대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후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합니다. 현재 구간 다시금 탄력 조금 높이면서 5% 오르고요. 85만 8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오늘장 1.7%대로 비교적 가파른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부품주들까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도 0.4%대 다시금 빨간불 들어왔고요. 현재 기아는 1.6% 오르면서 82,7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도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척도를 좀 볼 수 있겠죠. 오늘장 3%가량 하락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철광석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왔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39만 6,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그룹의 식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롯데제과를 먼저 보시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그룹의 1분기 실적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식품 쪽의 사업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첨단 식품 기업을 육성하라는 의지를 보였고 식품의 스타트업 투자 목적으로 펀드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롯데제가 8% 오르면서 16만 500원 선 터치하고요. 롯데칠성도 4.3% 상승하며 16만 8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도 현재 구간 1.4%가량 오릅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도 장중에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낙폭 좀 축소합니다. 1.3% 하락하면서 965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보시면 보합권 정도의 시세에서 빠르게 저점을 낮추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10시 구간 한 차례 급격하게 좀 밀렸고요. 약간의 낙폭 축소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더 저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960선 중반대를 유지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일단 2,459억 원 사자세고요. 양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이 1,66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기관은 오늘 7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나 소재 쪽이나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까지 일제히 시장 분위기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낙폭도 2%에서 3%가량으로 꽤나 깊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란히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3.9% 밀리며 5만 9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 중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1%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적 악화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서는 CJ ENM 보시면 2% 하락하면서 14만 9,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그래도 현재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바로 휴젤입니다. 현재 5% 오르면서 20만 8,100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LNF도 시세 높이면서 1.2% 오른 87,600원을 지나갑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우선주 투자기관에 보통주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상장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업계에서도 상장 시그널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해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랠리가 펼쳐지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상한가 터치하면서 6,640원 기록 중이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우리기술투자도 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와 비덴트도 현재 5% 강세고요. 아주 IB투자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이슈 플레이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들과 염호 개발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상승합니다. 네, 포스코 엠텟 상한가 기록하면서 11,500원 지나가고요. 웰크론 한택도 이 리튬 관련 종목으로 묶입니다. 10% 상승하면서 4,305원을 지나갑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포스코 ICT도 현재 3%가량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은 여전히 또 보이고 그래도 다행히 3,160선까지 지수가 좀 낙폭을 줄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장중에 3,138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줄인 모습도 이어집니다. 잠깐 오늘의 강의 주제 가기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 잠깐 좀 여쭤보고 갈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대만 장중에 7%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틀간 거의 10%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나온 거 보면 TSMC 실적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소식이 좀 퍼지면서 며칠 안에 격상시킬 거다, 경보 더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런 대만 증시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이슈를 보세요? 이제 증시 연동성 관계에서 좀 보게 된다면 커플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터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저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박스권 돌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좀 틀렸는데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미국 쪽에 보게 되면 헤지펀드사들이 이제 대형주 기술주에 대한 리포트를 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증세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보게 되면 저 또한 지수가 많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증시가 이제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너무 일희일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주관적으로 이제 한번 투매가 나온다면 시장이 오히려 더 건전해질 수는 좀 있는 쪽이거든요. 테마단 종목들이 상당히 히트를 좀 많이 쳤고 그동안에 오늘도 뭐 두나무 관련주들 뭐 이렇게 좀 갑니다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2월, 3월, 4월에 농사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저는 기회로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2월, 3월, 4월까지 작년에 어떤 유동성에 좀 잔재물이 남아 있으셨던 부분들은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죠. 오늘의 하락이. 왜냐하면 내가 기존 종목도 아직 복구가 안 됐고 2월, 3월, 4월도 수익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시가 떨어질 때 다 같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앞에 이제 장사가 없다는 말을 쓰는데 이번 기회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포트 점검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한 다음에 오늘 분명히 안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접근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형주들 흐름 보게 되면 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5%씩 내려가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낙폭은 제 주관적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이제 뭐 3,100선이 뭐 기술적으로 좀 뚫리느냐, 지지를 받느냐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한 주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때도 뭐 지수가 좀 오르면 오르느냐, 하락세가 이제 이틀 지속되면 또 떨어지냐, 저는 뭐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데이터베이스를 2주 정도 좀 차분히 쌓아보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을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완전히 좀 저점을 다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지표라든지 또 만기 이후의 영향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중 저점은 지금 잡고 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큰 기대감 속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따상은 실패했죠. 시초가에서는 최고 범위인 21만 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기에서 크게 올리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돼 어제는 급락을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14%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소위 전문가님 따상 테마주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런 대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았었거든요. 이런 공식이 뭔가 깨진 듯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시사점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공식을 깬 급락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아마 손실은 안 보셨을 거예요. 공모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죠. 공모가가 이제 워낙 높긴 했지만 네, 그래도 10만 5천 원이요. 네, 뭐 수익이 아마 한 40, 50% 정도는 나 있으셨을 겁니다. 네. 단지 이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찍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나는 10주 받았다, 나는 뭐 2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공모주 청약에 대한 열풍 같은 것들이 결코 시장에 주식 투자를 개념으로 본다면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공모가가 첫 번째로 너무 높았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이제 밴드 상한가를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에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희망 네. 밴드가를 적어서 그쵸. 냅니다. 이제 7만 원대 중반에서 10만 원대를 냈는데 위에 높은 상단에 이제 된 네. 것이죠. 그래서 투자 유치 상시에는 3만 원대였습니다. 오. 상당히 이제 높게 된 거죠. 그러면 약 3배 이제 프리미엄을 좀 당시보다 받은 거죠. 10만 5천 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공모가가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 이제 개장한 거 이틀 전인데 보게 되면 21만 원까지 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가는 오를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여지 없구나. 예. 또 이게 공식대로 광풍과 가는구나. 네, 그렇죠. 뭐 이거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이제. 어떤 시황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 회사의 기술력은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탑입니다. 원탑. 네. 원탑인데 뭐 좀 가더니 21만 원 형성이 되더니 급락 분위기로 이어져 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그날 좀 달려들었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좀 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좀 봤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좀 터졌더라고요. 1,100만 주니까 상당히 뭐 앞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질 수 있을까 생각을 네. 좀 했고 개인들은 역시나 이제 사자세였습니다. 3,500억 상당을 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뭐 146억 정도 이제 순매수 정도로 우위에 있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래 좀 이런 분위기긴 있습니다. 이제 대형 IPO가 상장되고 나면 약간 매도세를 좀 펼치는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규모가 컸지 않나. 3,616억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하방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였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수급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좀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네. 이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누군가가 이제 사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겠죠. 이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빅히트가 따따상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뭐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어느 정도의 공식이 좀 깨진 건 사실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봤던 게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좀 뭐 그냥 따따상으로 따따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때도 조금 사그라들었고 네. 빅히트가 점차 열기가 제일 좀 손해 오히려 봤죠. 하락으로 좀 네, 이런 돌아섰죠. 분위기 네, 속에서 초반에. 그런 게 이제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네.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네. 그래도 이왕지사 이제 또 진입하신 시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수요는 좀 줄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 단타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번이 중복 청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증권사로 그렇죠. 중복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정말로 기업의 어떤 고유 가치를 보고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다음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이쪽에 정말로 내가 본질적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어떤 수급의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주가 상승 걸림돌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얼마가 적정선이라든지 뒤에 다루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이 IPO 열풍이 좀 꺼질 것이냐. 네,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뭐 저는 이게 이제 안 좋다고 뭐 시청자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카카오뱅크 때도 좀 이럴 것 같고요. 하반기 대여에도 이런 그렇죠. 따상 테마주라는 열풍은 계속 될 거다. 더하면 더했지 오. 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거 하면은 네. 이게 분리막 네. 어떤 근접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카카오뱅크 하면 저도 뭐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로 되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지금 주가가 네. 어마무시하고 장외 거래에서요? 네, 어마무시하거든요. 오.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기업 바이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뭐- 이번에 공모가가 너무 높게 산정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조금 이례적이었고 그렇죠. 여전히 좀 뜨거운 대여는 대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니까 네. 특히나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업의 네임밸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네. 부정 공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가는 쪽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겠죠. 뭐 지배구조 확립 아니냐, 뭐 네, 이런 네. 쪽도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34%를.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현대차 애플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모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 공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멈추지 않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이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풀린 기관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호예술 물량 락업 해제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 아직 손절을 안 하셨을 거예요.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확약 물량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 네. 그림을 좀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미확약 물량이 이제 430만 주 정도가 되고요. 15일 뒤에 나온 게 이제 3만 5천 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뒤부터 이제 이게 풀리는데 네. 상당히 이제 물량이 많죠. 270만 주, 또 3개월 뒤에도 200만 주, 6개월 뒤에도 300만 주. 그러면 적어도 일단 네. 1,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저 물량이 소화가 돼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걸림돌이 좀 될 것이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미확약 물량도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해결되고 난 시점부터 좀 거래가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이슈에서 사실상 뭐 전망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찬찬히 조금씩 더 풀어가 볼게요. 이 SK IT 테크놀로지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봐야 그러면 공모가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오늘 하락 기준으로 한 10조 살짝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지금 뭐 캐파라든지 자본 구조를 봤을 때 이 적정한 값어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뭐 적정한 시총을 봤을 때 시장에서 준비된 건 7, 8조, 많게는 10조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1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훌쩍 넘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20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약 4,7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요. 네, 그렇죠. 4,693억 정도고 네.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수치죠. 뭐 순이익도 이제 881억. 2019년도도 제가 봤는데 2019년도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 상당히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네. 좋은 쪽이죠. 오늘 이제 15만 4천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조, 8조가 적정 주가선이고 많이 본 데가 10조였는데 지금도 주가는 이제 약간 오버슈팅이 돼 네. 있다는 쪽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이제 얼마 정도 맞춰질 거냐, 다들 뭐 주관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달의 뭐 거래량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을 다 봐야 되겠지만 성장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확보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부진을 보게 되면 이제 EV죠. 전기차용 분리막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요즘 네. 대세군을 확립하고 있다는 거고요. 56%. 그다음에 이제 정보기술료, IT 분리막도 있거든요. 이쪽이 또 43%.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는 거의 이제 뭐 영향력이 없는 정도니까 EV 쪽하고 IT 쪽 분리막의 대다수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비중은 사실상 뭐 분리막 쪽이 워낙 강자라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추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느냐. 2020년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LNF가 2022년에는 한 1,100억 원 할 거다 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SK IT테크놀로지 1,200억 원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추이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지도 궁금해요. 뭐 두 주가의 이제 단편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비슷하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이것은 오랜만에 이제 유스토마토에서 참고를 좀 했습니다. 네. 유스토마토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그림을 좀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2년간 실적 추이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 기간 보시게 되면 뭐 문제가 전혀 없는 쪽이고요. 단지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진율이 중요하겠죠. 영업이익률이 어느 만큼이었냐. 2020년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55%. 상당히 좋은 쪽이죠. 그리고 순이익이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 순이익률 증가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보 상태나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작년에 100억 썼으면 올해는 120억이라도 찍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된다. 성장성을 보려면.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중요한 쪽인데 물론 이제 법인세나 이자를 차감하기 전 기록입니다. 네. 그러면 마진율이 어느 정도냐? 42%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마진이 남는 거죠. 자동차 마진율을 보통 생각해 보면 2%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정말 프리미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분리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습식 분리막이라고 있는데 역시나 원픽입니다. 세계 점유율 쪽에서도 1위이고요. 습식 분야에서는. 그렇죠. 네. 분리막 시장이 이제 우리가 뭐 양극재, 소재, 저도 올해 이제 양극재 쪽이었으니까 뭐 올해 이제 무엇을 택하든 택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나는 배터리 3사 셀을 하겠다. 아니면 뭐 양극재를 연초부터 하겠다. 강조해 주셨죠. 그렇죠. 이제 화재가 나면서 분리막까지도 좀 보자. 분리막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리막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있어요. 이제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쟁업체를 보게 되면 일본 기업입니다. 네. 아사히카이세이라는 이제 일본 기업이고요. 이제 도레이드라는 보게 되면 네. 그 기업들과도 대비를 해봤을 때 마진율은 높은 정도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알짜 기업이라는 네. 것은 확인이 된 거고 이제 수익 구조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죠.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 생각을 해보시면 시청자님도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해서 띄어낸 겁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향후 물적 분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제 소재 부분도 과연 띄어낼 것이냐, 그건 이제 뭐 최태원 회장님의 결정인 것 같고요. 양극재 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NCM 9반반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리막과 관련해서 이 강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성장성이 여전히 좋은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SK 아이테크놀 중국 창저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폴란드에 공장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당연히 헝가리도 있는 쪽인데 유럽에 이제 3, 4공장을 짓고 있는데 폴란드 쪽에 1조 1,200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쪽인데 뭐 여기 이제 공모했으니까 이 공모 자금으로 투자 진행하시겠죠, 점점.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 쪽인데 분리막 생산 현황이 이제 폴란드의 실롱스크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창저우 쪽이고요. 국내에도 뭐 조금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캐파 증설을 잘 하고 있구나 확인이 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테크놀의 분리막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네. 2020년부터 생각을 이게 보게 되면 2023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분리막 시장이 2020년까지도 약 4배 정도가 성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2025년까지도 약 4배 정도가 더 성장한다는 늘어날 것이죠. 거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맞춰서 네. 공급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캐파 증설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서 성장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네. 문제가 없고 향후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해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디냐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그 대여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분리막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습식 분리막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계속되는 캐파 증설, 이 안에서의 또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시장에 있어서요, 이 전고체 전지가 도입이 되면 분리막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 유한타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변수로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제 전고체 소식과 어떤 기업들의 내재화 소식은 분명히 악재인 것은 사실이죠. 지금 이제 그 이면에는 불이라는 이제 화재라는 원인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원형 파우치를 좀 보게 되면 각형은 엣지 부분입니다. 이제 엣지 부분에 관해서 불을 예방해주는 캡 어셈블이라는 건데, 네. 그 기업이 이제 신흥 SC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삼성 SD가 각형 배터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이제 삼성 SD가 전고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좀 먼 시장 같고요. 그 부분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어떤 전지 쪽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 쪽으로 장기 성장성이 뭐 5년을 좀 내다봤다면 줄어든 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3년으로 뭐 4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네. 뭐 폭스바겐 쪽이 먼저 불씨를 좀 당겼는데 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향후 2, 3년 동안은 뭐 문제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단지 네. 우리 배터리 3사 셀 업체 중에서 이제 삼성 SDI가 박차를 먼저 좀 가하고 있는 쪽이고요. 전고체 쪽으로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용화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적으로 첫 번째는 CIS를 좀 뽑았습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 전공정 과정이 있는데 쿼터, 캘린더, 그다음에 실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려운데 이제 도료를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 그다음에 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KETI라고 하죠. 한국전자기술원과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이제 계획을 EB 소재 계약을 했고요. 네. CIS 주가는 뭐 밸류에이션을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은 상단이기 때문에 전고체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구나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 최초로 전극 일체형 이제 무분리막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괜찮고요. 주가도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진입 터전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네. 상당히 다음에 한번 더 괜찮고요. 다뤄보고요. 네. 그다음에 LTC입니다. LT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SOFC라는 이 네. 전해질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SOFC가 뭐냐? 고체 산화물 연료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SOFC라는 것이 네. 고체 산화물 연료 존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농화성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좀 관심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한농화성은 이제 우선순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관심이 좀 있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인데 이수화학은 삼성 SDI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원료에 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네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전지의 성장은 너무나 먼 미래긴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에 크게 지금 당장 방해를 주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상용화 단계까지는 뭐 네. 당장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내년에도 거의 뭐 어렵고. 여기 증권사에서는 2027년, 28년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위협 요인으로 점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도 5, 6년 네. 뒤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은 우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어떤 원통형 배터리가 자리를 차지할 거고 양극재 분리막 기술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이제 전고체가 이제 향후에 다가오는 미래 먼 이야기이긴 네. 한데요. 이 화재 원인을 이제 다른 쪽으로도 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완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네.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전고체를 좀 준비하는 것은 네. 조금 빠르지 않나. 네. 단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이슈를 좀 보면서 잘해서 내가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정리했으니까 기술력 변화의 추이를 좀 점검해 가시면서 정리를 네.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조금 빠르게 앞당겨서 성장을 할 경우엔 전고체 전지 쪽이 성장을 빠르게 할 경우에는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어떤 미래 밸류에 있어서 조금 할인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지금 단기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적정 밸류와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2차 전지 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보수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쌓여야 되고요. 하방 지지대가 좀 어디서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 이제 확약 물량들이 네. 언제 출현될지를 모르는 쪽이거든요. 저희가 단편적으로 저렇게 1개월 돼 있다, 뭐 3개월 돼 있다. 근데 1개월이 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개월이 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아주 이제 첨예하게 뭐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하방 지지대 확인하고도 늦지 않다 보고 있고, 지금 PER을 계산해봤더니 62배입니다.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배까지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공모가 가격 정도입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낙폭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8조 정도까지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신규 진입이 좀 가능하면서 물량 소화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맞고 분리막에 전고체가 분리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 큰 그림 그리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규주들은 하방에 대해서 가격 라인을 정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첫 번째로 봐드렸던 기관들의 이런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짜와 더불어서 수급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물량 소화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판단해 주세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주입니다. 앞서 채팅창에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항공주가 최근 조금씩 날아오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았죠. 최근 운송 대란과 더불어서 여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전문가님이랑 이 소비 패키지 이야기할 때도 항공주 잠깐 다루긴 했어요. 근데 최근 특히 어제까지의 분위기가 좀 좋아서 반등 배경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을 보시는지 먼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과는 좀 다른 주제였던 것 어. 같아요. 이 주제를 이제 PD님이 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PD님들이 이제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고요. 항공주 배경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 LCC를 보게 되면 저 뭐 FOC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소매 유통에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처럼 뭐 그냥 보복 소비 관점이냐, 이제 찐 소비냐, 네. 그건 이제 확인이 다 된 바입니다. 우리가 기업 실적을 열어보니까 매출 추이라든지 찐 소비로 바뀐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네. 항공주들의 뭐 소매나 소비나 의류 쪽에 근본적인 반등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적정 정도에서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항공주 이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주가가 계속 선반영되는 것이고 사회 정상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컨택트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니까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에어라인들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미 보잉이라든지
우리나라만 좀 덜 오른 쪽이에요. 거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컨택트 종목 대비해서 더딘 방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각을 못 받은 쪽이죠. 네네. 그런데 부각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접종률이 당연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46%에 육박을 하고 3분의 1 이상 맞은 쪽으로 하면 더 높은 쪽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10%도 안 되는 미미하죠. 쪽이니까 네, 네.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과도한 하락이 있었어요. 이미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정말. 그리고 이제 뭐 재무구조 개편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구조조정을 크게 좀 실시했지 않습니까? 뭐 4억도 판다 이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작용을 했지 않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나온 소식이죠. 백신 지적재산권이죠. 이 네. 부분이 저는 큰 여기에 좀 이번 주에 네. 불을 지폈다. 불을 지난주부터. 지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슈에 이제 좀 반응을 한 건데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백신 지적 재산권은 이제 뭐 글로벌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나아져가지고 이제 신흥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이제 항공주에 조금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심리적인 흐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여쭤볼게요. 최근 뭐 해운주들이라든지 워낙 또 이런 운송대란, 물류대란 이야기들은 꾸준히 좀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니까 항공 화물 운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작년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한 실적을 냈던 게 이 화물 때문이었었잖아요. 이쪽으로도 지금 대란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죠. 이제 이 부분이 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거 해외 사이트를 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틱 익스체인지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입자에게만 제공을 좀 해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들 가입이 돼 있는데, 스톡스로우라든지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모 블로그, 아빠 대지님 블로그를 좀 참고를 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부터 이미 낌새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2020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완전 호실적이었거든요. 네, 네. 모든 증권사,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쇼크를 네, 예상했는데요. 예상을 했는데 실적을 열어보니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은 거짓말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었죠. 네, 그때 어느 자석을 다 뜯어내고 뭐 그렇죠, 이제. 화물을 넣었다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얼마 급했겠습니까? 의자를 뜯어낼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화물 추이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네. 좀 통과를 한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7조 4천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당연하네요. 네, 상당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그 중에서 4조가 화물입니다. 사실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 여객 부문이 거의 다 뭐 전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가졌죠.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싣고 날아다녔다는 거죠. 4조로 나왔다는 부분. 네, 네. 이제 자구책이 결국은 대단하네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보니까 매출액이 60%가 화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0%가 여객이고 60%가 화물이라고 하니까 여객 부분은 뭐 엄청나게 이제 안 좋았고요. 타격을 받았고, 결국은 네. 이쪽으로 좀 버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 것 같아요. 두 항공사가. 그다음에 이제 보잉과 델타항공, 카니발 등을 좀 보게 되면 컨택트가 이미 회복세고요. 단지 우리나라의 이제 LCC, LCC를 보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네. LCC가 있고 이제 FOC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내에 갔을 때 물 한 잔 주는 거 저가항공사 LCC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내식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국제선 대한항공과 위주로, 아시아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LCC는 화물이 아주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저가항공사는 마스크 정도예요. 그냥 동남아시아 가는 1~2% 정도밖에 화물 매출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좀 미미했다 보시면 되고 단지 그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을 주목해 보자 하는 이유는 제주항공은 여객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쪽 같은데 이미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물 쪽에 타이트한 수급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 대란이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살아나는 수요 때문에 이런 운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항공주도 여기에 수혜를 받았지만 볼 수 있는 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쪽으로만 좁혀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객 수요 부분도 좀 봐주세요. 사실 낮은 기저, 화물 쪽은 오히려 기저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진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객 수요잖아요. 그런데 아직 국내 보면은 백신 접종은 미미하고 이런 상황에서 YOY로 조금씩 여객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조사를 오늘 해봤는데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제 그 전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화물 운임 수요는 이제 에어 이제 프라이트 인덱스라는 건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쪽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다시피. 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화물 쪽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네. 향후에 여객 수요가 붙으면 더 좋아지겠죠.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보고 갔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화물이 좋아지는 데다가 화물 비용이 1kg당 지금 계속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네. 1kg당 지금 9.5불입니다. 거의 2015년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객까지 좋아진다면 폭발적으로 대한항공이나 볼 수 아시아나는 있죠. 더 좋아진다는 쪽이죠. 그런 쪽이죠. 이제 여객을 네. 보게 되면 국내 수요 증가가 이미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제주 라인이고요. 이제 네. 제주도 가는 제주 항공 라인이고 국내선. 국내선 쪽이죠.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제선을 보게 되면 이제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뭐 근데 스페인이라든지 지금 사실 진짜 그리스라든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저희 저번에도 그렇죠. 해외 패키지 여행 조금씩 나옵니다 했지만 아직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완판입니다. 와, 이번에 이제 저만 들렸나 봐요. 모 여행사에서 내놨는데 이제 네. 백신을 맞는 사람에 한정돼 있고요. 그쵸. 완판이 백신이 이미 없고.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 확진 추이를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안 좋은 쪽이죠. 어떤 지금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추이, 그다음에 아까 뭐 이슈가 있었던 백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좀 계속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심리에. 그렇죠. 그쵸. 멘탈 게임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월요일 날 일단 저희가 400명대였거든요. 항공주 이번에- 그날 날랐거든요. 네, 월화. 아마 200명, 300명 가면 더 나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에 대한 변수가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우리 국민 불신이 조금 약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 더 빨리 갈 거고요. 조금 더디게 가면 또 계속적으로 또 횡보를 하다가 네. 좀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추이 관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LCC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역시 국제선 위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결국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실적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또 여객 수요를 반영해 올라갈지, 그리고 주가 전망과 함께 토픽은 어떻게 가져갈지도 알려주세요. 네, 국내 여객 수요는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각 도시별로 구애 없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활발해지려면 백신 접종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1월 집단 면역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제주도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LCC나 이제 항공 쪽으로는 장기 투자는 좀 보수적입니다. 장기 투자는 보수적이고 이런 약간 멘탈 게임에서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좀 싸게 사고 비싸면 좀 팔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네. 전략이고요. 이제 그 폭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10%뭐 수익 내고 빠지고 이런 전략은 아니고요. 향후에 계속 좋아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 순환매 접근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투자 관점보다는 약간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단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항공 LCC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러니까 3월에 나왔던 고점까지만 일단은 상단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이제 LCC 아까 쪽에서는 토픽이라고 제가 말씀하셔서. 네 제주항공을 좀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제주항공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앞으로 국내 여객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고 국제 여객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제주항공보다는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더 메리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화물도 하고 있는데 네네. 화물 매출 추이가 계속 좋은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이제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결국 이제 주가는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딱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여라도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단 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저점 대비 25포인트, 코스닥이 저점 대비 장중 저점입니다. 10포인트 가량의 만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하루 일봉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남은 시간은 또 클로징 벨로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